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대 출마론에 탈당까지 시사하며 화가 났습니다.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직접 댓글을 달았죠. 또다시 초차 당대표가 되면 나도 거취 결정할 줄 모른다. 무슨 당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에 몰아넣은 얘한테 굽실거리냐. 얘라고 표현했습니다. 얘. 자,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서 탈당 후에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홍 시장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친윤 박수영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죠. 홍 시장님 더 빨리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 나갈 겁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요. 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도 방송에 나와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말씀은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죠. 뭐 이철규 의원은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을 빚었던 분입니다. 자, 이렇게 친윤계 의원들이 탈당을 시사한 홍 시장과 거리를 둔 이유는 최근 불거진 친윤계 탈당 논란 때문으로 일단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탈당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1000개가 넘는 비판 성토글이 쏟아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이 탈당은 오버라고 진화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의 탈당 발언, 친윤계 반응, 그거는 복잡한데 우리 문정영 부대변인, 네. 홍 시장님은 왜 이렇게 계속 화가 나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 약간 예전에 우리 대선 경선할 때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홍준표 그 당시 후보 보면서 약간 정치권에 이제 입문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실제 정치권이 아니라 그 온라인 유튜브 상으로. 그만큼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어떤 그 통쾌하고 재밌는 발언이 원래 잘 하시는 분인데 요즘 따라서 특히 그 대통령과 한번 만찬을 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쏘아붙이는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지 저도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홍준표 이제 시장님이 지금 아마 54년생이시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인이 40대 때 처음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나이가 쉰입니다. 쉰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73년생이니까. 근데 이런 일국의 그래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또 나이로도 쉰이 넘은 이런 전 비대위원장한테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정치 경험도 없는 이런 발언을 너무 하시는 것은 홍준표 시장님의 어떤 커리어, 업적에 너무 걸맞지 않은 아쉬운 발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시장님이 우리 당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한 달간의 이런 SNS 행보, 절제되지 못한 발언은 홍준표 시장 나름의 플랜은 있겠지만 저희 당원과 저희 당에서 지켜볼 때는 너무 아쉽고 잘못된 처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때 대선 후보 경선 때 본인이 민심에서 이겼는데 당심에서 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에 대한 섭섭함을 바닥에 이제 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과 4시간 그 만찬을 했잖아요. 여성 행정관. 네.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그럴까요? 그때 아마도 한동훈 시장 뭐 욕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뭐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에서도 지금 용산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 뭐 확인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지금 만남을 못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그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거든요. 지금 여당, 야당,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광역단체장을 돌아가면서 대구에서도 하시고 경남에서도 하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여야를 떠나서 굉장한 큰 정치적인 약간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SNS와 본인의 소통 채널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발언과 메시지를 보면은 진짜 이거 원로가 아닌 것 같다. 그냥 뭔가 뭐 본인의 존재감 아니면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싫은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뭐 어떤 플랜에 의해서 뭐 대선 경쟁자로 생각해가지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한동훈 위원장을 약간 흠집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민주당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홍 시장님이 한때는 홍카콜라라고 그래서 아주 톡 쏘는 시원한 맛이었는데 서 변호사님 이거 일종의 이제 리스크처럼 돼버렸잖아요. 이거 이 문제는 어떻게 그 국민의힘이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홍 시장님이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윤 대통령의 그 마음을 오판한 것 같아요. 오판.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에 본인이 막 화기애애하게 4시간 만나면서 한 위원장 씻고 이러면 윤 대통령 마음이 한 위원장을 떠났겠다. 즉 한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까지 고민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예. 이걸 이게 이용해서 내하고 이제 그 윤 대통령하고 내하고 당 차리면서 딴 살림 이런 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윤 대통령의 마음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이미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사적인 감정은 다 풀려 있고 그냥 이제 여러 명의 대선 주자급 중에 하나로 불가근 불가원으로 이제 그냥 이런 마음이지 나머지 나쁜 감정이 없어요. 한 위원장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비토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저는 첫째 잘못 읽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홍 시장이 공정하게 경쟁해서는 한 위원장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이게 본인이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홍 시장님이 4~5% 놓으면 한동훈 위원장 뭐 압도적으로 많이 놉니다. 당심이든 민심이든. 따라서 이게 내가 그냥 경쟁해서 옛날에 윤석열 한테는 내가 민심은 이겼는데 당심은 졌는데 한 위원장한테는 민심 당심 다 지는 거예요. 예. 공정하게 경쟁 안 된다. 따라서 이게 이번에 싹을 잘라놔야 내가 희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저는 한 위원장에 대한 어떤 게 공정한 경쟁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이런 절망감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이런 자꾸 이게 홍 시장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런 수준 낮은 지금 이게 글을 올리는 그런 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자 댓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떠나라. 온몸 바쳐 윤통한테 아부하는 홍 시장은 차라리 꼴불견이다. 이런 직설적인 의견도 있고요. 자 국힘에 분탕질만 하는 홍 시장님 탈당 환영합니다. 이런 의견. 자 언제나 국민의힘은 홍준표 같은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니 국민의힘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비판 의견이 많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시장 이제 정치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뭐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무슨 굽슬거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애 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특검에서 수사팀장 누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 애와 애 팀장을 같이 묶어서 비판을 해야지 그 애만 욕하고 그 선배는 욕을 안 하고 있다? 대단히 비겁한 거죠. 홍카콜라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준이라면 홍 시장님 이제 대권 이제 다음은 난데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 변호사님 잘 말씀하신 대로 애진혁의 싹을 확실히 잘라서 본인 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6월 전당대회 하면 여러 갈래로 취재를 해봐도 뭐 다양한 캠프 연락을 해봐도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냐. 그리고 그는 이미 불펜 선수가 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늘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다급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이런 가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성큼성큼 한 발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구 금지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 의견을 내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건설적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데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다. 반격을 또 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또 대선 잠룡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정부 정책과도 어떤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차기 당권 수순에 접어든 거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말씀드리면 원래 한 위원장이 이제 책임지고 사퇴할 때는요 이번에 한 타임 쉬려고 했어요. 성찰하면서 예. 진짜 예. 그때 사퇴할 때는 이번에 바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불러낸 게 저는 3명 있다 봐요. 한 위원장을 이렇게 전당대회 불러낸 게 누굽니까 세 분이? 첫째가 이제 홍준표입니다. 계속 배신했니 공격을 하니까 응수를 안 할 수도 없고 그걸 인정하고 안 놓으면 이게 인정하는 게 되니
홍준표 시장이 계속 공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정훈 의원입니다. 아. 이분이 백서를 만들면서 계속 그 한동훈 심판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가장 불러낸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 대통령이 그냥 한동훈 위원장 전화해서 고생했는데 이번에 조금 성찰하고 다음에 놓으면 잘해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잘 됐으면요 이번에 한 타임 쉬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계속 가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갈등이 완전한 화해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약속 날짜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사적 이런 건데 완전하게 화학적으로 이게 옛날처럼 이게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 자력으로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안 나가면 이게 다음은 2년 뒤로 기약하기 어렵다. 또 이게 윤 대통령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출마 쪽으로 계속 마음이 와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미 50%를 넘어서 버린 거죠. 네. 출마 쪽으로. 결국 불러낸 거는 윤 대통령, 조정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저는 불러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걸로 보이고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그 뭐죠? 그 KC 인증 미인증 문제, 그 해외 직구 문제 같은 아주 편안한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또 쏙 빼버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한동훈식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비윤이냐 반윤이냐 친윤이냐 이 세 가지 길에서 한동훈 위원장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윤이나 반윤을 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3명이 피해자로 적시가 됐는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3명이거든요. 그리고 카톡 문자 60개 사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비윤이나 반윤을 하기에는 이러저러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차원에서 고민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어제도 그 한동훈 캠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댓글 중에 그게 딱 와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으면 한동훈 안 나왔을 거다. 이게 좀 맞는 분석 맞죠. 같습니다. 예.